안녕하세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18번째 시간이거든요. 별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 카드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8개의 별이 나와요. 이 8개의 별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지도, 그러니까 영적인 지침, 방향성,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별을 보시면 큰 별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희망의 근원 이면서 또 하나는 어떤 진정한 목적이나 우리 사명감 같은 걸 나타내 주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작은 별 7개가 있어요. 이 7개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순환, 이 큰 별을 중심으로 이 작은 별들이 계속 돌면서 큰 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 보이시죠? 이 여성의 의미는 어떤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수능적이고 내면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능이라는 게 복종은 아니고요. 어떤 자연과 맞게 현실적으로 내 환경에 맞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의 자세를 보시면 한 발은 물 위에 있고 한 다리는 대지에 있죠. 그러면서 두 팔은 벌리고 물을 지금 쏟고 있는데요. 이 자세에서 이 여성은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과 현실, 어떤 이상과 논리, 어떤 직감과 뭐 논리 아니면 의식과 무의식 이런 모든 것들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을 붓고 있잖아요. 이 물을 붓는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의식과 무의식, 뭐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연결, 특히 이제 정신과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 카드가 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에서 나타내는 어떤 물은 되게 감정이나 직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면에 대지는 되게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별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희망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은 마음속에 품고 머리 위에 지금 또 하늘에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품은 걸 지금 형상화한 거거든요. 마음속에 품은 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물을 붓고 있어요. 대지에도 붓고 있고 물에도 붓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이 빨간색 물병은 그 애쓰는 모습을 어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되게 절제하고 있어요. 그 보통 제가 항상 빨간색은 열정의 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육체적인 노력이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인 노력을 되게 지속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물을 다 쏟아부은 게 아니라 물을 계속 끊임없이 똑같게 일정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절제도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 빨간색 물병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 되게 밝아요, 여러분. 이 밝은 하늘은 되게 우선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나타내 주고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어떤 영적인 안식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밝은 에너지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나무와 새가 있어요. 보통 이 별카드의 나무와 새들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이 빨갛게 그 새가 보이고 그 새 밑에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나무 자체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인데 다시 말하면 그 현실에서 실현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고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새가 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징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별카드의 어떤 정방향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특징은 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희망적인 카드이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되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감이나 어떤 새로운 기회, 아니면 가능성, 창의적인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회복과 재생의 시기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어떤 아픈 사람이나 어떤 병자한테 나오면
그 환자는 되게 쾌유가 될 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뭔가 아픈 이별을 했거나 뭔가 그 상실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한테 이 카드가 나오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잘 벗어나고 잘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카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기제를 보시면 우선 자기 신뢰가 되게 탄탄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내가 노력하면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불안하거나 슬퍼하거나 뭔가 혼돈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행동 패턴은 되게 진실돼요. 자기 신뢰가 확실하다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표현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할 때 그걸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밝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잘 갈 수 있는 그런 음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카드가 나온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면서 발전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요, 우선 되게 안정된 교류를 해요. 감정적으로 되게 편안하니까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떤 좋은 관계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뭐 싸웠다거나 뭐 헤어졌다거나 이랬을 때도 다시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서로 치유하고 더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고요. 그리고 특히 이 카드는 사람들한테 되게 진정성 있고 개방성 있게 다가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쪼끔 그 신중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적으로 확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진정성과 함께 개방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팬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연인에서는 아주 좋아요. 무슨 사교성도 좋아서 썸을 맺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신뢰를 가지고 되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연인 중인데 뭐 연애 관계 중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되게 이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거고 가치관도 맞고 삶에 있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거나 뭐 예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거나 그랬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면 분명히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고, 만약에 많이 싸운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화해하고 그 관계를 치유되고 더 좋은 발전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연인 카드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좋고요.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거의 확률은 95% 예요.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는 좀 보면, 근데 사회적인 관계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만 주로 다루면 되지만 사회적인 관계는 이익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되게 진솔하고 개방적인 카드라서 조직이 이게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경직되거나 수직적인 그런 환경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개방적이라서.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그 조직에서라도 되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새로운 영감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그 조직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발전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낼 거고요. 특히 어떤 예술적인 부분, 상담, 치유적인 부분, 왜냐하면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좋은 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더 적합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적으로는 되게 안정이 되고요. 새로운 희망도 생기고 또 하나는 뭔가 어려웠던 금전 관계라면 회복도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도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되게 힘들게 애쓰고 있었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 대출도 될 거고요. 또 내가 예전에 빌려줬었던 돈인데 잊고 있었는데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나오면 아주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카드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카드라서 현실에서 지금 돈을 버는 것을 현실에 쓰기보다는 되게 미래를 위한 투자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겠죠. 미래를 위해서 막 미래에다가 팔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비율을 줄여서 미래도 투자하지만 지금 현재 삶에서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더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은 되게 영감이 상승해서 자기가 새로운 공부법도 막 만들어내면서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특히나 이거는 어떤 사지선다형의 그런 것도 되게 좋겠지만 창의적인 분야에 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이나 문학, 공모전 같은 거 그런 데 만약에 뭔가 내가 써서 냈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되게 좋고요. 특히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리한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거는 목표를 좀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너무나 뭐 10 년, 20년 이렇게 막 장기적인 시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조금 그걸 줄여서 단기적인 목표부터 점검을 좀 해 보시면서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직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가능성, 어떤 희망의 시작이 이 카드의 좀 주로 특징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좋고 특히 같은 분야를 가거나 분야를 완전히 바꿔서 가도 괜찮을 거예요. 특히나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예전에 가고 싶었던 곳, 일해 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고 그곳으로 가게 돼서 되게 좋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성장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는 이제 자연과 가까운 곳이라고 했는데요. 꼭 자연과 가까운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이사할 때가 돼서 가는 곳이면 더 좋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곳인지를 가 보셔야 돼요. 분명히 그 이사할 곳에 가 보시고 남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진다거나 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하시면 가지 마시고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갔을 때 밝은 기운이 느껴지거나 내 마음에 그게 마음에 들면 그쪽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사 계획도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가시면 이사 후에 삶의 질도 되게 높아질 거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서도 의외로 잘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사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별카드의 정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별카드의 역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방향의 기본 특징은 우선 희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되게 방황하는 상태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망상, 공상 같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력이 부족해요. 노력은 하지 않고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면 그때는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뭐 나사 하나라도 만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상이 너무 높아요. 이상만 높아요.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이 이상만 높은 게 쪼끔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되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은 건데 그래서 쪼끔 좋은 해석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심리 기제를 보시면 우선 자기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잘 못하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되게 이상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이상이 높은 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좀 '차원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무시해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서 좋은 사람들하고 어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이 최고라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관계를 맺겠어요. 근데 이 카드가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심리 기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패턴은 우선 되게 방황해요. 방황하다 보니까 뭐 깊게 뭔가 체계적인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단조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뭔가 이상만 높은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되게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게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행동 패턴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은 어머님이셨어요. 그 어머님이 아드님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아드님이 딱 이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집안에서 계단 오르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운동기구 다 사다 놓는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어치. 근데 그게 본인 카드겠어요? 엄마 카드겠지? 어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거 다 갖다가 막 거실에다가 딱 벌려 놓고 운동 딱 이틀 한대요. 그러고 나서는 뭐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네." 막 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하루에 막 사다 놓은 첫날은 8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안 하는 거고. 음 절제가 없는 거죠. 어떤 꾸준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딱 그런 카드예요. 저하고 상담했던 그 내담자의 아드님이 딱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요, 우선 진정성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되게 허영적인 태도가 있어요. 아까 그 아드님처럼 "아 나 우리 집에 뭐 있어."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그거 해 봤어." 한 번 해 보고 "그거 해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같고 좀 신뢰롭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타인한테 되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8 시간을 하고 뭘 해서 힘들면 엄마가 나한테 뭘 해 줘야 되지 않아? 내가 막 이러면 뭐 10% 라도 엄마가 해 줘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엄마는. "누가 그렇게 8 시간을 하래? 차근차근 하래지." 뭐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엄마의 기대에 그 아드님은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잃은 거고. 근데 인간관계가 되게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상, 공상, 자기식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 다른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는요, 시작 자체는 어려워요. 우선 되게 이상이 높아서 웬만한 사람하고는 시작을 못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너무 기대도 했다, 걱정도 했다, 의심도 했다,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동시에 다 하고 있어서 또 실천은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를 해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썸은 어렵고요. 만약에 연인 관계 중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우선 방향성의 상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는 여자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그 보험회사 설계를 하시는 그 영업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의 어떤 주변 사람들하고 다 보험을 맺는 거죠. 그리고 보험 얘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엔 이 여자분이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한테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쪼끔 어 혼란스러워하면서 봤을 때 이게 나왔거든요. 이미 감정적으로는 불신을 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이 아니다.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다 보면 관계는 이미 단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 카드는 이상만 추구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율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두 남녀가 있었는데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둘이서 뭐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이상만 아무리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둘이 노력하고 만나고 작게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던 거죠. 그냥 계속 그 이상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둘 다 지치는 거죠. '우리 둘이 아파트를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건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타협을 하고 전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너무 큰 생각만 갖고 가다 보니까 지쳐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오면 역방향은 대부분 그래요. 뭔가 막 폭행이라든지 뭔가 뭐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가다 보면 방향성을 상실해서 원래 내가 왜 만나라고 했는지 어떤 사랑의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냥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수단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음 그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선 사회적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요. 그 존재감이 저하가 돼요. 우선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이 사람을 따르거나 뭐 존경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조직 내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내담자가 그 조직에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요. 조직에서 이 내담자한테 비현실적인 걸 기대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하루에 16 시간씩을 일해라."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근데 대부분은 내담자가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한 95% 정도 되고요. 한 5% 정도는 조직이 이 내담자한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화를 좀 심도 있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인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유념해 주시면서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가 작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상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도 작은 성취를 갖고 행복해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자기는 높은 이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야 그 정도 가지고 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지. 아 사람이 되게 쪼잔하네. 되게 작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쪼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요.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뭐 20대 젊은 청년한테 뭐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어디로 외국에 가면 뭐 줄 거다."라고 하면서 가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던 그런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요. 이 카드가 좀 그런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 내가 그냥 가서 뭐만 해 주면 몇 천만 원을 줄 수도 있다. 뭐 몇 백만 원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번 만큼도 사실 못 받는 게 이 세상인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뭔가 벌어질 거라고 나한테 많은 걸 줄 거라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의 단점이 무계획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밥도 사 주고 이렇게 쓰면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뭘 해 주겠어요. 아무 안 해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쪼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착각으로 뭔가를 돈을 소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회피 아니면 객관적인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전 문제가 되게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초래가 될 수 있고요. 시험은 우선 목표가 불확실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표가 불확실하니까 동기도 당연히 없겠죠. 동기가 부족하니까 방황을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동기는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아 보니까 절실함만큼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실해야 공부든 일이든 뭐 프로젝트든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동기가 부족하다라는 건 그 절실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되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6 개월 공부하는 것도 '아 나는 한 달 정도만 하면 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가 6 개월을 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 4-5 개월은 해야 되는 거지 한 달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망상적인 착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그냥 '실패한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없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게 확대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되게 좋은 기회를 가져왔어도 '아 그렇게 작은 회사에 내가 왜 가겠어요. 난 안 갈래요.' 이러고 자기는 어떤 '대기업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안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작은 회사가 대기업이 되는 갑자기 막 스타트업이 됐던 기업이 막 주식도 폭등을 하고 성장이 막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바로 이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직은 안 되겠지만 이직이 된다 하더라도 가서 되게 상황이 불안하고 불만족한 상황에서 적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 우선 이사에 대해선 그냥 되게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본인이 분명하게 목적이 없이 그냥 결정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불확실하실 거고 이사도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사를 하고 나서도 환경에 적응을 못 하겠죠. 본인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를 거예요. 이상과 현실에서의 어떤 갭 차이를 이사를 통해서 느끼면 그거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쪼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역방향이 나왔을 때는 뭔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 별카드의 역방향과 정방향에 더 살펴봤는데요. 이 별카드의 정방향은 되게 희망적이고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게 잘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이 카드의 좀 단점은 너무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것에서 조금 더 결과를 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이 별카드의 역방향은요. 와 공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래서 허무맹랑한 그 약간 그런 상상만 하고 있다 보니 인간관계든 일이든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되게 공상만 하고 상상만 하고 높은 이상만 가지고 있어서 현실 실천으로 뭐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역방향 카드가 나오면요. 조금 아프고 쓰리더라도 객관적으로 나를 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심리적인 문제든 능력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적인 문제든 나의 어떤 단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부터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도록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별카드의 그 역방향이 나왔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좀 실패자처럼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달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별이 나왔으니 달이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